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저녁인데요. 자, 일단 주말에 있었던 사태는 주말 미국이 시리아 공습한 이후에 시리아 상국이 추가적인 화학무기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공습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일단 시리아 사태는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주말 새 이런 이슈가 발발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작하는 시장 속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해외 선물 전략이 유효한지 오늘도 저희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접수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아주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고요. 또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새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요. 이번 주 월요일 한 주간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주에 아쉽게도 김경일 PD가 자리를 비웠는데 이 비어진 자리에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신세계 함께 해주실 박나경 캐스터를 소개합니다. 박나경 캐스터. 네,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부터 외신 소식 전해드릴 박나경입니다. 네, 이전에 김경현 PD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좀 부담감이 큰 건 사실인데요. 네, 여러분들의 해외 성공 투자를 위해 발빠른 외신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 함께한 박나경 캐스터의 활약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신세계 안에서 어떤 외신들을 박나경 캐스터를 통해서 들려드릴지 그 부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인데요. 무엇보다도 해외 선물 전략,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주실 마스터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에 함께 해주실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금일 마스터로 출연하게 된 해왕이라고 합니다. 시리아 관련해갖고 어려운 난항 속에서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매매 방법이라든가 좀 더 좋은 포지션, 좋은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울 때 더욱더 빛나는 마스터이십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마스터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그리고 주말에 이렇게 굵직한 이슈가 있은 후에 또 함께할 마스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오늘 출연이신 것 같아서 저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동안 신세계 함께 할 텐데요. 현재 시각 10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해외 선물 시장 그리고 주요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요, 일단 현재 구간 추가적으로 반등하면서 2670선까지 돌파합니다. 0.70% 상승세고요. 2677.75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실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꾸준하게 좀 시원스럽게 상승, 반등은 하진 않지만 조심스럽게 또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0.78% 상승세고요. 6693.7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실까요? 자, 유로 FX는 전일장에 소폭 반등한 이후에 자, 오늘장 0.38%까지 올라가면서 1.24달러대 다시 회복합니다. 1.2437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일단 종가가 1348.6달러에서 마감이 됐고, 자, 오늘장 소폭 보합권에서 올라가면서 1349.2달러 선으로 1350달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시리아 이런 사태 이후 골드 이런 안전자산에 대해서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골드도 잠시 후에 좀 알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한 이후에 오늘장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거래일 때는 종가가 67.39달러까지 오른 상태로 마감이 됐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67달러가 이탈이 됐고 66.93달러로 0.67%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함께 볼게요. 자, 달러 인덱스도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했고, 하지만 현재 부근은 89.175라인까지 빠지면서 초반대가 간신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0.38% 약세 흐름이고요. 앞서서 살펴보셨던 유로와 좀 반대적인 방향이라는 점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현재 구간의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시세를 좀 알려드렸는데,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고, 유로는 상승,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좀 빠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부근의 시세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 이슈 점검에 앞서서 현재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먼저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지만 주말 동안에 이슈가 있었죠. 미국의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도 투기 세력이 달러 환매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는 다이와 증권의 예상 소식입니다. 네, 통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은 시장 참가자들의 엔화 매수, 또 달러 매도로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기 쉬운데요. 이번에는 이 달러 환매수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이번 미국 시리아 공습을 예상하고 있던 투기 세력이 이미 상당 규모로 엔화 매수 그리고 달러 매도를 높여왔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네, 이번 시리아 공격을 계기로 이 에남에서 포지션을 늘릴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 영국, 프랑스의 시리아 공격이 화학시설 3곳만 노린 이런 국지적인 공격인데다가 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미국과 동맹국의 공습은 이례적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투기 세력의 포지션 청산에 따른 달러 매수가 들어오기 쉬운 여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가을까지 긴 안목으로 볼 때 달러와 엔 환율이 1월에 기록했던 113엔대까지도 올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RBC 은행의 예상 소식인데요. 네, 시리아를 둘러싼 이런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해서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이 이 화학무기 시설을 공격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대립은 피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위험자산 선호 흐름이 살아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같이 진단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이 다우존스는 위험자산 선호에도 달러 엔이 내렸지만 또 불확실성이 더 클 때만큼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제유가가 16일 아시아 시간대 거래에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 54분 현재 뉴욕 상업거래소 시간의 전자거래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직전 거래일인 지난 13일 정규장 마감가 대비 배럴당 0.77달러 내린 66.62달러로 거래가 됐는데요. 네, 미국이 이렇게 현지 시각으로 13일 저녁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시설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지만 이 지정학적 긴장이 추가로 고조될 조짐은 나타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익 실현 움직임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JP 모건 자산 운용의 이 한 시장 전략가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추가 악화가 이런 원유 시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지만 미국의 원유 생산이 유가 급등에 빠르게 대응해왔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오프닝 이슈 소식입니다. 네, 이란을 제재하면 유가가 $80까지 간다. 이것은 곧 시리아 공습보다 중요하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이렇게 이 이란에 대한 제재가 이 시리아에 대한 것보다는 더 유가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진단 소식입니다. CNBC의 보도인데요. 이 대다수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리아의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은 이미 유가에 반영된 변수지만 이란 제재는 시장이 아직 소화하지 못했으므로 유가가 뛸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최근 유가는 이 시리아 공습으로 상승 압력을 받았지만 예상만큼 강한 오름세를 보이지는 않았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일회성 공습에 그쳤고 또 시리아와 연대한 러시아, 이란이 미국을 필두로 한 이 서방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카만 에너지의 로빈 밀스 최고 경영자의 말에 의하면 시장이 제한적인 공습에 안도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유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란과 베네수엘라 제재는 유가의 상승 압력을 더하는 변수로 결국엔 석유 수출국 기구죠. 오펙이 감산 규모를 줄였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진단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구간의 외신 쪽의 의견인데요. 일단 시리아 공습에도 투기 세력에 대해서 일단 달러 환매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크루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아 거래에서 좀 하락을 했고 시리아 파장에 대한 제한,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런 제한에 이익 실현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시리아 공습보다는 이란 제재에 의해서 또 유가가 $80까지 갈 수 있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시세와 함께 현재 구간의 이슈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6월물입니다. 미국의 기업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됐고, 금융주가 좀 약세하고 시리아 공습 파장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S&P 500 지수는 상당히 좀 혼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강보합권 움직임인데요. 2676.5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달러화와 그리고 시리아 갈등 두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었던 유로 FX입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가면서 0.45%, 1.24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중반대 가격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1.24460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5월물이고요. 중동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됐고 시리아 공습에도 하락하고 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일단 67달러가 이탈이 된 이후에 66.92달러까지 떨어지면서 0.71%의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세 번째 이슈로 크루드오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슈는 골드 6월물입니다. 미국의 시리아 공습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상승 전방이 좀 지배적인 가운데 골드에 대해서 오늘장에 좀 많은 분들이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재 부근에선 1349.4달러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골드 네 번째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네 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지수와 유로 FX, 크루드오일, 골드까지 정말 각 종목들별로 많은 또 이벤트들이 엮여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첫 번째 이슈죠. S&P 500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P 500인데요. 일단 1분기 실적 시즌이 좀 개막이 됐고 하지만 앞서서 금융주에 대한 부분은 좀 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리아 공습에 대한 파장도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S&P와 나스닥 좀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S&P 500은 0.67% 강보합권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 올라오시죠. 네, 저와 마스터님 그리고 박나경 캐스터까지 지금 모두 업에 대한 의견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좀 전일장이 좀 아쉽게도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됐지만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예요. 일단 만장일치 업이기 때문에 마스터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사실
S&P랑 나스닥 자체 이제 데일리 시황이랑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추세가 지금 매수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모든 보조지표 값에서도 매수로 다시 랠리 펼칠 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관세 자체가 굉장히 잠잠해졌죠. 이제 시진핑하고 이제 트럼프 간의 관계가 어떻게 진전될지 그 데일리 토픽 가지고 굉장히 이슈되는 상황 안에서 이제 기업 실적 시전이 다시 오픈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적 파동을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늘 매수를 들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단가 자체는 사실 오늘 일단 스팬 하단이겠죠. 예, 스팬 상단 자체를 좀 막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이제 기준 자체를 어떻게 보시냐면은 지금 매수적 접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손절 라인이 이 오늘 60분 봉상 기준선에 좀 적합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매수적 부분을 노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네. 좀 있으면 미장 개장 이후 저는 개인적으로 미장 개장 때 하는 거를 좀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11시, 23시 이후부터 조금 매수적 포지션을 노리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예, 그때 한번 시간대 되면은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진입 자리가 있으면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지금 모든 미 증시 자체가 이제 기업 실적이 이제 오픈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계속 오픈 때마다 호조를 이루었어요.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루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관세라든가 모든 무역 전쟁으로 해서 큰 여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일봉상 분위기라든가 앞으로 실적이 공개되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게 영향이 많다 보니까 매수적 포지션을 고려하는 게 더 유리한 전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매수적 접근으로 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과 일단 오늘의 포지션까지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최근의 추세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매수 쪽으로 좀 진입을 하시는 것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뭐 개장 전 15분 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장 직후에는 아직 좀 이른 매매이고 조금 진정이 된 시간이죠. 11시 이후에 매수 포지션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가 2676.75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후 시간적인 가격대를 좀 미리 좀 전망을 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 예상하시나요? 가격에 의미가 없죠. 지금은 사실 그래요? 왜냐면은 네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작년 이제 S&P 미증시 관련해갖고 완전히 지금 변동성 자체가 달라요. 지금 오늘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변동성이 앞으로 크게 더 확대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언급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보통 이제 미장 한번 개장하면은 수급 자체가 엄청나게 밀려요. 수급 자체가 엄청나게 밀리다가 다시 한번 수급 자체가 엄청나게 나오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하는 전략은 조금 제가 봤을 때 비추천이고 23시 이후에 추세장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라고 뽑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는 전략은 330틱 차트상 일단은 스팬 자리가 다시 한번 더 밀릴 때 이런 방향을 노려봐야 돼요.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이제 스팬 방향 밑으로 내려왔었는데 이게 스팬이 안 뚫릴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커요. 지금 상황에서 놀리는 것보다 지금 다시 이런 그림으로 스팬 자체가 밀리고 들어왔을 때 이때부터 매수적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라고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차트 그림 자체가 다시 하방 쪽으로 그림이 쏠리기 때문에 지금 한번 수급이 흔들 수 있어요. 미장 개장과 동시에. 그래서 제가 23시 이후에 조금 추천드리는 이유는 수급이 보통 이제 은어로 휩쇼라고 하죠. 예, 네. 휩쇼 상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매매 기법보다는 추세장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23시 이후부터 조금 매매 드리는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아직 가격대는 그때 시간대에 맞춰서 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유연한 전략을 말씀을 해드렸고요. 휩소에 대한 부분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휩소에 좀 머물지 않고 조금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후 개장 이후죠. 지수에 대해서 조금 안정될 시 그때 맞춤 가격대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 잠시 후 2부 시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박나우 캐스터도 S&P 500에 대해서 업을 들어주셨거든요. 의견 들어볼까요? 네. 네.
주말 동안에 이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단행했지만요. 네, 아무래도 일회성이다라는 소식 속에서 다소 지수는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월요일 미국 증시는요.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런 국제시장에서 이렇게 상반되는 이렇게 혼재된 반응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투자자들은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이 시리아를 겨냥한 미사일을 쏜 후에 계속해서 정치적인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시리아를 겨냥한 미사일을 쏜 이후에도 이런 공격은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적정한 대응이다라고 미국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오일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오늘은요, 바로 이러한 기업 실적들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를 살펴보느라 아무래도 정신이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오늘 동부 시각 8시 반에 소매 판매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기업 재고, 그리고 주택 시장 지수, 그리고 자본 유출입 동향 보고서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 데이터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M&T 뱅크 앤 넷플릭스 등이 지난 실적 등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페이스북 이슈입니다. 이 페이스북도 여전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요,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이 8,700만 명이 이르는 불법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 혐의 조사에 따른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이 페이스북만큼이나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세계 최대 광고 회사 그룹 WPP 마틴 소렐 CEO는 이 회사의 자산을 불법 유용한 의혹으로 사임을 했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로 이런 국제적인 정치, 지정학적 상황과 그리고 내부 미국의 여러 가지 큰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로 인해서 유가는 다소 그래도 오늘은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소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든지 금융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이런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시초인 만큼 이 부분에 어떻게 좀 바탕이 깔릴지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기업 실적에 대해서 이전부터 실적의 상승세에 좀 점쳐진 만큼 오늘의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외신 쪽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지금 현재 9분도 남지 않은 지금 개장 전 시간입니다. 앞서서 해왕 마스터님이 지수에 대해서는 개장 이후 좀 잠잠해지고 좀 안정이 될 시 좀 접근을 매수 쪽으로 좀 고려해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S&P 500만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나스닥도 역시나 최근에 S&P 500과 좀 동조되는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역시나 오늘 좀 매수 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같은 방향으로 봐야겠죠. 당연히. 방향성 자체가 거의 일치한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목 성향별로 나뉘는데, 최근에 관세 영향 받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동일한 흐름을 굉장히 그리고 있고, 사실 나스닥이랑 S&P를 따로 하는 것보다 한 종목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좀 집중하는 케이스를 보시는 게 좀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넷플릭스 얘기 나오는데 그냥 재미로 좀 얘기 드리자면은 넷플릭스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애용하는 이제 드라마라든가 뉴스 자주 애용하시는군요. 이런 거를 하는데 굉장히 잘 해놨어요. 앞으로 기업 실적 넷플릭스 관련해갖고 지속적인 호조일 영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이게 얼마나 획기적이냐면은 15,000원, 20,000원에 모든 걸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지금 광고하시는 아니, 광고는 아닌데 그만큼 내용이 탄탄하다. 그 정도 탄탄하다. 기업 실적 자체가 앞으로도 우상향으로 예상된다. 이런 부분으로 언급을 드리려고 그런 건데, 굉장히 미국 주가라든가 주식 자체는 기업 실적 자체가 아직도 전망이 밝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 최근 들어서 이런 이슈라든가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타격이 있지만은, 다만 조금 이제 틀이 바뀌는 거는 이제 진폭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 작년과. 근데 아직도 랠리는 한 차례 몇 차례 더 이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이 정도는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역시나 같은 매수적 방향으로 보고 계신다. 그리고 앞서서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실적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주식할 때도 기업 탐방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좀 잘 탐방과 이런 견학을 하고 나서 그 기업에 대해서 더욱더
또 알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혜영 마스터님이 혹시나 또 넷플릭스 이런 기업에 대한 부분 정보도 좀 챙겨주시는 의미로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요, 근데 주가가 네, 굉장히 맞습니다. 비쌉니다. 여전히 네, 고평가 좀 되어 있나 보죠. 네, 그 부분도 함께 추가적으로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스닥에 대한 방향성도 역시나 S&P 500과 동일하게 매수적 포지션 또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벌써 23분 지나가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자, 오늘장에 1.24달러를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하면서 초반대의 가격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달러 인덱스 봐드렸을 때 오늘 달러 인덱스는 꽤 좀 빠지면서 89.135 라인까지 좀 눌렸고요. 반면에 유로 FX 같은 경우 1.24420달러까지 올라오면서 0.42% 상승세입니다. 오늘의 고가는 1.24500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고점을 다시 한번 또 갱신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유로 FX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지금 마스터님이 관망을 들어주셨고요. 저와 박나은 캐스터 업의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좀 전일장도 소폭이나마 좀 반등을 했었고 그 전 이틀 전 거래일 때가 좀 빠지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의 추가적인 상승세로 그 다음 가격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포인트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마스터님은 현재 부근에서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최근 이제 달러 관련해갖고 유로 관련해갖고는 시황이 크게 없어요.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소비자 인플레이션이죠. 네, 유로존 관련해갖고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인데 지금 일단은 미국 인플레이션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미국이 이제 지난주였죠. 네, 이번 달 중순 지난주에 인플레이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처음으로 2%를 돌파했어요. 2.1%. 이게 앞으로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거예요. 올해 세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도 가능하겠다. 이걸 어림짐작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앞으로 추세 자체가 유로로 앞으로 더 커지는 게 아니라 한번 더 흔드는 조정 구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걸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자체를 관망한 거고 오늘 일단은 유로 자체가 많이 올라갔죠. 네, 유로 자체가 많이 올라갔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FOMC에서 하는 내용 자체가 앞으로 강경하게 좀 6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앞으로 우리는 올해 금리 인상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6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반영이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구간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유로를 오늘 데일리 관점에서는 유로를 매수적 접근으로 하셨다면은 좀 짧게 끊어가시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다시 한번 유로를 매도적 접근이 할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망에 대해서 선호하는 이유는 6월에 대한 금리 인상 반영이 이제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린다는 점에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유로 매도적 접근을 했던 때가 이때였는데, 네. 예, 이날이었죠. 예, 4월 12일 저녁에 이제 달러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2.1%가 뜨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달러가 올라오는 그림을 그렸었어요. 지금 현재 그림 자체가 굉장히 이제 추세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림인데 아직도 일봉상 봤을 때 아직도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가를 깨기에는 조금 힘들다. 왜냐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좋은 지표라든가 사건 자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자체가 지금 당분간은 저가를 깨기 힘들 것 같고 저는 좀 더 상단에 올라왔을 때 유로 매수적 접근을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은 전략일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2.1%라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작년부터 해갖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7%, 1.8% 해갖고 근 7, 8개월 거의 이제 반년 이상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지난주에 2.1%가 나왔다는 거는 올해 금리 인상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구나. 그러면은 그때마다 유로 매수적 포지션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셔도 괜찮은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발표가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추세대가 좀 달러가 한 번 더 강세를 펼칠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관망 자리를 좀 선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그 유로와 달러에 대한 전망도 좀 덧붙여 주시면서 현재 구간 설명을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오늘장의 관망은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또 짧게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전략을 함께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 금리 인상 횟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맞물려서 달러 인덱스가 저점을 계속해서 내려가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고 이 부분에서 또 실적이라든지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가를 더욱더 빠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했을 때 그때 유로에 대해서는 매수적인 접근이 더욱더 유효하지 않겠냐라는 의견 함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4월 12일 날에 그동안 올랐었던 유로 FX가 빠지면서 지금의 구간도 이 조정의 한 구간으로 봐야 하는지 또는 조정 끝나고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단계로 봐야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도 현재 부분은 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는 말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나경 캐스터도 일단 같은 업이잖아요. 들어볼까요? 네, 달러 역시 시리아 리스크에 대한 평가 결과로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또 손실은 제한적이라는 모습입니다. 네, 달러는요, 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해서 주말에 시리아 공격에 대한 영향력이 좀 짓누르는 가운데 하락을 했지만 더 이상의 군사적인 행동이 기대되지 않으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S&P 500과 비슷하게 아무래도 더 큰 위험이 보이지 않으면서 손실이 제한적임에도 약간의 하락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 영국은요, 말씀 여러 번 드렸다시피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이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으로 5개 미사일을 무려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또 여전히 위험은 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이 새로운 경제 제재에 대한 이 러시아의 반응이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했고 역시 미국 달러 역시 그런 모습인데요. 이 엔화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치적인 긴장이나 시장의 변화에도 보통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보통 인식이 되는 이유로 엔화 손실은 좀 제한적이고 또 이렇게 이 환율의 이 반응은 제한적인 것이 이 트럼프가 앞으로 있을 시리아 공격이 미션 어컴퍼니스, 그러니까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이미 끝냈다라는 언지를 한 데다가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하기까지 이 투자자들이 시간이 좀 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로는 금요일 이후에 약간의 변동세로 0.05% 상승한 모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로에 대한 분석, 일단 달러가 빠질 수 없죠. 달러에 대한 분석은 시리아 리스크에도 계속적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더 이상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제한적이다. 앞서서 이 시리아 관련된 사태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한적인 부분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부분 연결지어져서 유로 FX에 대해서는 상승에 대한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저희가 전략 함께 했는데요. 현재 시간 10시 31분 지나가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태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개장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 월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 개장과 함께 일단 상승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네요. 더욱더 추가적으로 상승은 하지는 못하고 0.54%까지 다시 한번 눌렸고요. 2673포인트 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장 이후에 상승세가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눌리는 분위기입니다. 6,677.75포인트로 0.53% 상승세만 지켜가고 있고요. 방금 전 살펴드린 유로FX 시세 보시죠. 유로FX는 0.46%.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1.24480달러까지 올라가고요. 앞서서 오늘장의 고가는 1.24500달러인데 다시 한번 좀 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실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50달러를 다시 회복하네요. 1350.1달러까지 올라가면서 강보합권 움직임입니다. 0.12% 상승세 지지가 되고 있고요.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은 고점에서 계속해서 빠지네요. 일단 67달러 이탈 이후에 66달러 후반대까지 지켜가고는 있었지만 1% 넘게 빠지면서 66.56달러까지 가격 하락합니다. 66.5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 크루드오일 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유로 FX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보시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개장 이후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89.110 라인까지 빠집니다. 오늘 가격대 달러 인덱스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0.45% 하락세 보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선물 쪽에서는 지수가 초반에 상승세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 빠지는 하락세입니다. 자, 뉴욕 증시 본장에서는 실적 기대감과 시리아 리스크 완화에 상승 출발했다라는 소식, 속보 먼저 개장 속보를 전달을 해드리고요. 자, 앞서서 개장을 한 이후 유로 FX는 더욱더 탄력적으로 고점 높여가고 있고 그에 반대로 또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조금 더 좀 확대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67달러 깨진 이후에 66.52달러까지 빠지면서 좀 1% 넘는 하락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 마스터니 지금 지수가 선물 쪽에서는 또 빠지고 있고 본장은 상승으로 출발이 됐지만요. 지수는 지수 선물 쪽에서는 계속 좀 빠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부분? 기다려야죠. 아, 기다려라. 기다려야죠. 원래 미장 개장할 때 많이 흔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일단은 차트상으로 보고 있을 때, 330T 차트상으로 보고 있을 때, 아직 스팬 윗단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고, 이제 한번 하회가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보다는 사실 11시 이후에 추천드리는 이유는 23시죠. 23시 이후에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때 이후에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추세를 조금 먹기 가장 좋은 시간대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 미장 개장하고 나서 한 30분간은 굉장히 흔드는 모습을 많이 그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추세가 확실히 형성됐다 판단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방향성으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한 역시나 조금 더 기다리고 현재 보면 좀 흔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만 좀 관망을 하시면서 지수에 대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이 지금 66.50달러를 좀 깨면서 66.45까지 개장 직후 정말 빠르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로 세 번째 이슈로 짚어드릴 종목이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일단은 67달러까지 정말 빠르게 흘러갔고 그 이후에 가격대가 뭐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시리아에 대해서 이 공습 사태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부분에는 좀 제한적으로 다시 한번 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1% 넘게 빠지면서 66.46달러까지 내려가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크루드오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센데요, 지금.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모두 만장일치로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 투자자분들께서 일단 62달러 지지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워낙 추세가 상승으로 강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이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느냐 또는 잠시 동안의 눌림이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추세로는 무너지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 뭐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역시 마스터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죄송한데 네네. 저는 사실 지금 매도적 접근이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매도적 접근을 하려면은 자, 현시가 지금 이제 40달러 형성돼 있는데 지금 만약에 보실 분들은 66.45에 매도 잡고 손절을 한 30층만 보시는 게 굉장히 유효한 전략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제가 사실 지금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차트만 보도록 할게요. 차트만. 지금 어쨌든 간에 시리아적인 문제가 최근 완화되는 모습을 주말 사이에 굉장히 그리는 모습이고 지금 매도적 접근을 하는 이유는 스팬 자체가 다시 밀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보조지표상으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네. 보조지표상으로 이게 CCI가 한 번 더 무뎌진다면은 이거 파동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지금 만약에 보시는 분들은 손절을 좀 넉넉히 30틱 정도 잡고 가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하게 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본격적인 시작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CCI 자체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도 되는 입장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스팬 자체가 지금 뚫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66.45 자리를 좀 추천드렸던 거고 손절은 한 30틱만 걸고 한번 유효하게 지켜보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만약에 매수적 시황을 보기 위해서는 MACD가 양봉으로 나와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언급을 드렸었고 근데 현재 그림이 뭐냐면 MACD 자체가 양봉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시 음봉으로 나와버리게 된다면은 그 파동 자체가 엄청나게 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매도 부분에 포지션을 누른다면은 4, 5 매도 잡으시고 손절 한 30틱 정도 두신 다음에 크게 좀 보셔야 돼요. 좀 10틱, 20틱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50틱 이상 이 정도 수익을 바라보는 건으로 오늘 저가가 좀 뚫릴 것이다. 이 정도 판단하는 위치로 그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유효한 전략인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그림을 그리는데 시황적인 측면은 이제 시리아적 분위기가 굉장히 완화되는 가운데 그런 식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원래는 관망을 들라고 했어요. 지금 네네. 사실은 지금 이제 하기 전에 관망을 좀 들라고 했는데 스팬 자체가 다시 밀리네. 이거는 좀 매도적 접근으로 한번 노려봐도 괜찮은 위치구나. 네네. 이 생각을 좀 하는 입장에서 매도적 위치를 한번 보는 거고 손절은 한 30틱 정도 보시고 좀 여유 있게 잡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만큼 진폭이 크고 오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적 접근은 가능하되 현재가 위치에서 조금 보시는 게 좀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 이 정도 언급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소폭 반등하면서 66.52달러 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개장하고 난 이후에 워낙 빠르게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을 해서 잘 살펴주시는 것 같은데요. 66.45달러 현재 부분입니다. 매도적인 관점을 말씀드렸고 현재 가격대가 66.52달러로 소폭 좀 올라왔는데 현재 가격대입니다. 그 부분에서 매도적인 관점 그리고 30틱에 대해서 손절 잡고 대응하셔라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보지 마시고 지금 추세에 대해서는 좀 길게 수익을 좀 가져가시는 것이 현재 추세에서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좀 소폭 올라가고 있는데 마스터님 매도 쪽으로 보신다면 그러면 하단에 가격대 목표가를 좀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저가갱신을 네. 목표로 좀 봐야겠죠. 저가갱신이요? 저가갱신. 네. 오늘 저가갱신을 목표로 보는데 일단은 66.15 뚫린 다음에 지금 틱차트 상으로 매도 추세가 좀 형성되는 그림을 좀 판단하고 조금 이익절 라인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판단 자체를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좀 진폭 자체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좀 손절 라인을 넉넉히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가는요, 66.15달러입니다. 14달러네요. 일단 부분 저가까지 목표가를 좀 잡으시고 현재 구간 매도적인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박나경 캐스터는 지금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이자 들어볼까요? 네, 오일 가격 역시 시리아 공격의 처음에는 놀란 가슴이었는데 더 이상의 위험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이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상쇄가 되면서 약간은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이 오일은요, 미국의 이런 시추 작업이 확대되고 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중동 지역, 즉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비롯된 긴장감이 다소 상쇄되면서 좀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격 때문에 많은 변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오일 가격은요, 공격 직후에는 거의 10%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자들은 사실 이렇게 지정학적 위험이 상승하면 골드나 미국 국채 이런 안전자산에 몰리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사실 더 이상의 위험은 없을 것 같다라는 투자자들의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모습 속에서 오일 가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외신 소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부분, 리스크가 워낙 좀 초반에는 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대 해석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하지만 이 사태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정리가 되고 완화되는 국면에서 이런 상승세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입니다. 그에 따라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하지 못하고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자, 지금 67달러 이탈 이후에 66달러 중반대까지 밀리면서 현재 부근에서는 쉽사리 또 회복을 하지 못하는 가격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66.57달러로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크루드오일 개장하고 난 이후 저희가 또 세 번째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10시 43분 지나가면서 개장을 한 지 지금 13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지금 조금씩 가격대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듯해 보이는데요. 일단 S&P는 초반에 상승세가 많이 좀 반납했는데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개장 이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개장 소식입니다. 네, 미국의 지금 증시는요, 이 월요일 출발에 기업 실적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이면서 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요, 평균 188포인트 상승을 했고, 역시 S&P 역시 0.6%, 그리고 특히나 이런 산업 기술 지표에서 가장 산업 부분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고요. 또 나스닥 역시 0.6%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나 이런 수입 자체가 월스트리트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수치를 나타내면서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한 지금 지난주에 블랙락이라든가 JP모건 그리고 시티그룹 등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거 넷플릭스 역시나 이제 개장 이후에 이러한 실적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이 월스트리트는요, 이런 기업 실적들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내다보면서 투자자들 역시 이 기대감에 이러한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오늘 소식입니다. 미국은요, 이 시리아에 대한 공격이 아주 정당한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위험성을 내보하고 있긴 하지만 더 이상의 공격은 없는 상태로서 역시나 지수 역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실적 시즌인 만큼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런 기대치로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시리아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제한적이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 다시 한번 설명해드렸고요. 자,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이슈까지 점검을 해드리고 개장 시세와 개장 이슈까지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저희 신세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이 시청을 하시면서 유튜브에 의견 많이 접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분께서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금리 인상은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통화 정책과 상관없이 지속될 거라고 했는데 S&P 500은 왜 오를까요, 마스터님이라고 유튜브에 질문 남겨주셨는데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도 엮였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통화 정책도 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S&P 500은 현재 부근 올라가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스터님? 네.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질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금리를 너무 증시랑 연관을 시키는데 증시랑 그렇게 이제 여론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잘못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S&P랑 나스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는 세금이랑 그리고 그 실적이에요. 실적. 금리가 아니라. 금리는 뭐에 연관이 있어요? 달러죠. 달러 통화를 볼 때는 금리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를 보지만은 S&P랑 이제 나스닥 자체를 직접적으로 보는 거는 기업 실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피잖아요. 얼만큼 실적을 냈나 이 정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증시가 움직이는 거지. 야, 앞으로 금리 인상할 거래 이런 판단으로는 조금 증시의 기업 실적보다는 덜 영향이 가는 부분이 커요. 그렇다고 영향이 아예 안 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금리적인 부분을 제한을 두고 금리적인 부분으로 조금 나스닥이랑 S&P 지수 자체를 본다면은 굉장히 지수 자체가 보기 불편해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자체를 볼 때는 통화 달러나 유로를 볼 땐 금리를 굉장히 참고하지만은 나스닥 S&P 지수에는 연동을 잘 짓지 않는 편입니다. 지금 미국 이제 관세 정책이 조금 완화적인 모습을 굉장히 띠고 있어요. 시진핑 자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이제 미국이랑 좀 타협점을 맺고 싶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기업 실적에 대해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우상향적인 모습을 기대치를 내놓았기 때문에 상방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염두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미국 금리가 앞으로 오를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 그 S&P 나스닥 지수를 컨트롤하는데 지금 가장 이슈화되어 있는 거는 관세랑 그리고 기업 실적이라는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금리 부분에 좀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은 좋은 시황을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분에서 워낙 또 대외적으로 엮여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신세계 다양한 시황 정리와 그리고 해외 선물 전략 주요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2부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1부에서도 다양한 전략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